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신문이나 책을 보실 때 글씨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뿌옇게 보이거나 아예 비어 보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멀쩡한 직선이 물결처럼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 한가운데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것 같은 경험 말이에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노안이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눈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환은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질환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70대 어르신 중에 이 황반변성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황반변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치료법까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황반변성, 대체 뭘까요? 먼저 황반변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 뒤쪽에는 망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빛을 받아서 뇌로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망막의 정중앙에 바로 한가운데 황반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크기는 정말 작아요. 손톱만한 크기도 안 되는 정말 조그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황반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것,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색깔을 구분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이 황반 덕분이에요. 우리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작은 황반입니다. 그런데 이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신문을 펴놓고 기사를 읽는데 글자 한가운데가 시커멓게 가려져 있다면, 손자, 손녀 얼굴을 보는데 얼굴 중심이 안 보인다면 정말 답답하고 무섭겠죠? 바로 이것이 황반변성입니다. 황반이 변하고 손상되어서 우리 시야의 정중앙이 안 보이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노안이겠지 하시면서 노안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이건 노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안은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지만 황반변성은 보고 있는 것의 한가운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 환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TV 보다가 화면 가운데가 좀 뿌옇게 보이는 것 같더래요. TV가 고장났나 싶어서 새로 샀는데도 똑같더랍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는데 이미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자, 그럼 황반변성의 주요 증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글씨 가운데가 뿌옇거나 비어 보입니다. 신문 읽으실 때, 스마트폰 보실 때 글자 한가운데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아예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황반변성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처음엔 눈이 좀 피곤한가 싶어서 눈 비비고 다시 보면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엔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직선이 휘어져 보입니다. 욕실 타일을 보세요. 바둑판 무늬 같은 걸 보세요. 멀쩡한 직선이 물결처럼 휘어져 보인다면 이것도 황반변성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문틀이나 전봇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른 선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면 황반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건물 모서리를 볼 때도 그렇고요. 이런 증상은 황반에 부종이 생기거나 신생혈관이 생겨서 망막이 들떠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시야 중앙에 검은 점이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시야 가장자리가 아니라 정중앙에
내가 보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다면 이건 황반변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 손녀 얼굴을 보는데 얼굴 한가운데가 검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이 세 가지 증상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가끔씩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주 나타나고 나중엔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일시적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같은 옷인데 예전보다 색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TV 색상이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하죠? 그럼 이 황반변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들면 우리 몸 구석구석 다 늙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황반세포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손상되고 재생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60대, 70대 되시면 황반변성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어르신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을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눈 뒤쪽 망막의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기 쉬워요. 혈관이 망가지면 황반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죠. 그럼 황반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눈 건강도 특별히 더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전부 혈관 건강을 해치거든요.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귀 기울여 들으세요. 담배만큼 눈에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담배 피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황반을 직접 공격해서 망가뜨립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황반변성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연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위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눈 혈관도 막히거든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문제예요. 햇빛 강한 날 밖에 오래 계시면 자외선이 황반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농산일 많이 하시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력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위험이 높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원인들을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성형과 습성형, 뭐가 다른가요? 황반변성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성형과 습성형, 이 둘의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성형 황반변성, 전체 황반변성의 80%에서 90%가 이 건성형이에요. 비교적 천천히 진행됩니다. 황반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조금씩 쌓여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처럼 눈에도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서 황반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좋은 점은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건성형도 결국엔 시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습성형,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10%에서 20% 정도가 습성형인데 시력 손실의 대부분이 이 습성형 때문이에요. 황반 밑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새로 생겨요. 이 신생혈관이 문제입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혈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이 아주 약해서 쉽게 터지고 피가 새요. 혈관에서 물도 새고요. 그럼 황반에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부어오릅니다. 마치 피부에 물집 생기는 것처럼요. 그럼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몇 주, 몇 달 사이에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건성형으로 시작했다가 습성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형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면서 혹시 습성형으로 바뀌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습성형은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생명이에요. 증상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성형 치료. 안타깝게도 건성형은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망가진 황반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항산화제를 꾸준히 드세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같은 영양제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더 나빠지는 걸 늦춰줘요. 시중에 눈영양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걸 드셔야 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확실히 바꾸셔야 합니다. 금연하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요. 이게 최선의 치료예요. 습성형 치료. 습성형은 다행히 치료법이 있습니다. 주로 눈에 주사를 놓는 치료를 해요. 눈에 주사를 놔요? 깜짝 놀라시죠? 네, 눈에 직접 주사를 놓습니다. 항혈관 내 성장인자 주사라고 해서 줄여서 항배지프 주사라고 불러요.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더 자라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마취약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주사 치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번 맞아야 해요.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계속 맞으셔야 하고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치료 덕분에 실명을 막고 시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외에 레이저 치료나 광역학 치료도 있는데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OCT라고 망막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도 하고 시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시겠죠? 황반년성은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고요. 글씨 가운데가 안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 보이거나 시야 중심에 검은 점이 보이면 즉시 안과에 가세요. 노화, 고혈압, 든변이 주요 원인이니까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든변은 꼭 끊으세요. 운동하고 선글라스 쓰고 좋은 음식 먹고 정기검진 받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눈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손자, 손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좋아하는 책도 못 읽고 TV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눈 건강 꼭 챙기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병원 가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혼자만 하시지 말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주변 분들의 눈 건강도 함께 지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제가 계속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한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 오래오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